지금 이화영 증인 항소심 결심 기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 10월 31일입니다. 아, 다음 주에요? 예. 지금, 1심에서부터 이화영 증인의 변호인들과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동시에 지금 변론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두 가지를 항상 주장하시더라고요. 리호남이라고 하는 김성태한테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온 적이 없다. 이런 주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쌍방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 그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죠.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리호남 맞습니까, 증인?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저는 이호남 씨를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예. 예. 리호남은 정찰총국의 대남 공작원입니다. 지금 간첩이에요, 간첩. 이런 사람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죠. 필리핀 회의 참석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명도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성태한테 70만 달러 받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이 공식 석상에 왜 나타납니까? 그리고 북한 대표단과 왜 같이 움직여요? 간첩이. 아주 순진한 발상입니다. 저는 8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가 대납했다고 하는 800만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날라오고 있는 오물풍선의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간첩하고 만나가지고 북한 가겠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딴 거 물어볼게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김한신 대표라고 알고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이름만 들었습니다. 김한신 대표라는 사람 이재명 대표하고도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라는데.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가지고 보조금 약 13억 정도를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서 받았는데 알고 계시죠?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인데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하던 그러니까 누구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던 김한신 대표라는 사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됐습니다. 예, 잘 모른다면서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이 김한신이라는 사람이 그 보조금으로 받아간 13억 중에서 4억 원 정도가 용도 불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용도 불상으로. 그런데 김한신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김한신이 2022년 남북경제협력 경제인들이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지지 선언할 때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2020년 1월 30일자 국정원 보고서, 이게 이화영 증인의 무죄 핵심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고서에 나오는 사람이 김한신입니다. 김한신이라는 사람 말을 듣고 국정원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정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작성자 이화영 증인 알고 있습니까?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국정원 보고서 작성자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화영 증인하고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지금 실명을 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니까 안 한다고 전제하면 예. 김모 씨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김모 씨는 제가 평화부시사 취임해가지고 북한하고 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가 국정원에 상의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부지사가 국정원에 그런 부분을 보고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공유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3분
아예 그냥 같이 해가지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3분 더. 예. 예. 그러면 이 국정원 보고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작성을 한 사람도 이화영 증인이 그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그 작성자가 그 보고서를 쓰는데 말을 해준 그 사람도 이재명 대표하고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국정원 보고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믿겠어요? 거기는 그 내용 중에는 뭐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이런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자체가 1심 법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배척이 된 거예요. 지금 이화영 증인의 변호인이나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 보고서,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고서들을 믿기 어렵다고 다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작성자와의 관계, 또 거기 등장하는 김한신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감추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일부러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믿기 어렵다고 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답변할 필요 없어요. 원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곽규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 스타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네.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공식적인 업무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곽규택 의원님 말씀처럼 리호남은 사실상 간첩 중의 간첩이기 때문에 극도의 깊이 인물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리호남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쌍방울 측은 김성태를 포함해서 박용천 씨를 포함해서 그들은 리호남 씨하고 수십 회 접촉한 정황이 저희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하면 그들은 심각한 간첩 중에 간첩을 접촉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대북 접촉 신고를 통일부에 하지도 않고 국정원에 보고하지도 않고 돈도 거래하고 수많은 내통을 하면서 통신 회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체 검찰에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건의 방향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든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을 그런 심각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적극 협조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태 씨의 그런 행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곽규택 의원님 논리대로 하면 간첩 중에 간첩을 통일부의 접촉 승인을 받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짧게 것을 대답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죄를 강요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북한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접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